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급보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새벽에 트럼프에 대한 세 번째 저격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총으로 무장을 하고 이제 무기를 가지고 이제는 플로리다 트럼프 자택에 이제는 와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는 총을 가지고 쏠라는 포지션을 할 때 즉각 사격을 당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트럼프를 제거하는 또 한 번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트럼프하고 유럽의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트럼프를 사실 굉장히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트럼프는 정말 세기가 나는 전략가인 것입니다. 그는 상대방이 반대할 걸 알고 미리 준비를 아주 전략적으로 준비를 잘 해왔는데 특별히 지난 2020년서부터 2024년간의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어택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돌아와서 한 일이 굉장히 많죠. 근데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2024년에 저격이 시도가 됐었죠. 풀턴 그게 어디입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버틀러라는 데죠. 풀턴이 지금 입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를 갖다 죽이기 위해서 조금 이상한 애입니다. 아주 삐쩍 마르고 사실은 굉장히 제 생각으로는 빅텀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아이 미스터 쿡이라고 하죠. 토마스 쿡에 의해서 트럼프가 정말 총을 맞았는지 아니면 뒤에서 누가 따로 쐈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그래서 항상 대통령이 제일 많이 저격당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인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지금 이건 우리는 그동안 음모론에 의해서 이제는 딥스가 죽였다. 딥스가 누구냐? CIA다. 그 맞습니다. 트럼프가 요번에 CIA 국장 브레넌을 기소를 했죠. 그는 2016년부터 트럼프의 러시안 다스에게 아주 깊이 연관된 인물입니다. 사실은요, CIA는 언제 창설됐습니까? 1947년에 우리가 잘 아는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서 창설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됐다고 하군요. 그래갖고 이것을 컨트롤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존 F 케네디예요. 존 F 케네디의 그 회고록에 의하면 그때 이제는 가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는 쿠바를 쳐들어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토를 했기 때문에 저격을 당했다 하는 이제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느냐? 트럼프나 미국 대통령 전 대통령을 컨트롤하는 조직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딥스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CIA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CIA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채덤 하우스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채덤 하우스를 보시게 되면 영국이 깊이 인발브 됐음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공부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사실은 1945년까지 굉장히 낙후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인더스트리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의 독립을 만들어내고 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새마을 운동을 일으킬 때까지는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된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부자 나라가 됐을까? 근데 거기에는요, 외부에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는 미국이 우리를 도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후에 미국은 우리를 전후 물자를 도와줬지 다른 거를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돈을 빌렸습니까? 독일에 가서 빌렸어요. 광부의 임금을 담보로 잡고 그리고 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 잡고 사실은 독일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저는 미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시민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이에요. 저는 아놀드 스와스네가에서 API 커미셔너를 6년을 했고 또 맥케인 공화당에 제가 일을 해서 alternate delegate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보링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100% 공화당이에요. 100% 보수 중에 보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의 두 얼굴의 사나이의 미국을 모른다면 트럼프의 전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에 가냐? 미국의 사반티, 자주 독립에 관한 거예요. 미국이 자주 독립을 뺏겼구나. 언제서부터? 1913년서부터 은행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2차 대전 정말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1차 대전 종말 때 갑자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여기는 또 여러분 또 다음에 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누가 그동안 주도해 왔냐? 500년 동안은 서구가 지도했어요. 일명 우리는 그들을 해양 세력을 합니다. 근데 해양 세력이 종말이 다 오기 시작했어요. 왜? 영국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어. 종이짝을 찍어내는데 한도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을 점유하기 시작했죠. 1913년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때서부터 많은 전쟁이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러시아가 영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인지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MI6라는 걸 만들고 MI5를 만들고 그다음에 CIA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은 여러분 유튜브에 쳐오시면 아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토픽은 뭐냐? 왜 트럼프가 없어져야 되는가? 트럼프가 2016년 당선되자마자 트럼프를 잡아 끌어내기 위해서 러시안 다시에라는 걸 만들어서 연속극을 제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영국의 휴전 GPS예요. MI6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걸 토스를 받았어. 누가 받았습니까? 예, 우리 브래넌이 받았어요. CIA가. 맞다. 도장 찍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특검이 시작됐습니다. 특검을 갖다가 3년을 했어요. 3년 반. 2년 만인가 3년 반 기억은 안 납니다. 약 25 to 30 million dollars. 엄청난 변호사, 엄청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치지 않은 돌멩이가 없다는 영어에 not even one stone has been flipped. 그러니까 하나의 돌멩이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 뒤졌는데 뭐예요? zero. 트럼프가 결국에는 2016년 텀을 무사히 마치고 2020년에 출마를 했는데 할 때 이제는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2020년에서 선거에 실패하고 2024년에 도전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가 났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 신문과 이 TV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충격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바이든 캠페인하고 트럼프 캠페인에 모이는 사람들은 1대 10이 아니에요, 여러분. 1대 100. 이게 너무 이 파퓰러 보트가 대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트럼프의 전략이 뭡니까? 미국이 그동안 했던 생산작, 철강, 석탄, 그 다음에 광업, 농업, 축산업을 다시 우리 생산자에게 돌리고자 하는 전략을 계속 발표할 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보호하고 경찰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뭘 많습니까? 지금 현재 뭡니까? 경찰을 줄이자. 그래갖고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1000불까지 우리가 theft 하면은요, 뭐가요? misdemeanor예요. 그 말하면 경범이야. 펠러니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사를 막 해. 아무리 가서 물건을 집어. 이거 950불이야. You can go. No kidding. 이런 나라로 변형되고 있었을 때 트럼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는 우리가 트럼프가 결정한 적은 어떻게 그가 디파인 했습니까? 글로벌리스트다. 사회주의자다. 전체주의자다. 나치다. 그들을 일명 딥스인데 그들을 완전히 시궁창을 클린하겠다고 2016년 때 선거 공약을 해서 당선됐습니다. 2024년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당선이 됐죠. 어디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서 죽을 뻔했죠. 귀에 날아가서. 그래서 fight 했습니다. 토마스 크룩이란다. 근데 이름도 이상합니다. 크룩. 도둑이란 소리죠. 이 도둑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이 남자애가 저격하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죠. 근데 지금 2026년 트럼프가 완텀을 지난 후 1년 후에 트럼프가 뭐를 시작했습니까? 타리프.
관세에 대한 엄청난 임플리멘테이션을 글로벌리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18 trillion dollar.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 이제 빚의 절반이 되는 금액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투자 유치에 성공한 그 대통령이었어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뭐가 또 들어왔어요? 또 이 트럼프의 테리프 정책에 반대하는 스코더스의 이제 비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뉴스에서 들으신 또 한 번의 저격 시도가 있었습니다. 뭐 작년에 2024년에 또 한 번 있었죠. 2025년에 그때 보니까 라이언 로스라는 남자가 지금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말라고 근처에 있는 골프 클럽에서 뭡니까? 그 팜비치에 있는 골프장에서 총 갖고 있다가 우연하게 발견됐죠.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운명적으로 트럼프는 살 운명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여기서 놀라운 일은 뭐냐? 모든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예요? 메인이 백인이에요. 이건들은 제가 계속해서 저는 색깔론자는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창조주를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인권적으로 동등하다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색깔론자를 얘기하냐? 이거는 유로피안 사이의 전쟁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에 있는 패권, 누가 경제 총대를 누가 총사령관 누가 말니까 황제가 될 것이냐를 놓고 드리는 전쟁을 우리는 역사에서 봤습니다. 스페니시 엠파이어, 포르투갈 엠파이어, 벨지움 엠파이어, 프렌치 엠파이어. 그다음에 뭡니까? 독일의 바이마르 엠파이어. 그다음에 영국.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 누가 패권을 잡느냐. 이게 아리안 족속이냐, 앵글로 섹슨이냐. 갖고 싸웠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에도 워싱턴 편은 그게 불란서였습니다. 독일은 반대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뭡니까 뉴저지 있는 트린톤에서 독일 영병이 있다가 지는 바람에 워싱턴이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유럽이 디바이드 돼서 누군가가 황제의 나라의 패권을 찾기를 원하는 게 유럽의 500년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지난 200년간은 사실은 영국이 워털루 사건 이후 전쟁 이후 지배하게 됐죠. 왜 그랬을까요? 로스차일드가 양쪽에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횡재를 했습니다. 그때서부터는 이제 뱅킹이 컨트롤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모론에 의하면 지금 계속적 사실로 밝혀지고 있지만 이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들의 스파이더 웹에 지배하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세계 경제 패권, 뭡니까? 몇 명의 엘리트에 의한 통치를 원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나타났어요? 트럼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는 운명적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에도 저격 시도가 몇 번 있었죠. 그중에 저격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 그래서 죽었죠. 존 F. 케네디의 조카가 누굽니까? RFK, 지금 Make America Healthy Again. 이분이 이런 것을 많이 여러분에게 밝혀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밝혀드리는데 이분은 천재예요. 우선은 노벨 First Tier 상이 있고 뒤에 조그만 상이 있습니다. 마이너 상. 그것을 갖다가 수상하신 분이기도 하고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가장 신뢰하는 분 중에 하나죠.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 출마를 포기했는데 정말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트럼프보다 인기가 더 좋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이런 저격 사건을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EU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EU에는요 사반티가 없어요. 모든 국가가 자기의 사반티를 EU라는 피택된, 그러니까 선교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닌 피택, 자기네들끼리 만든 대표자. 그중에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다보스 포럼이에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대표를 누가 뽑았어요?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전 세계 경제를 하면서 뭘 합니까? 너희들 이제는 무소유가 돼야 돼. 백신 맞아야 돼. 이런 걸 하는 애 누굽니까?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에요. 거기다 줄 서시면 안 됩니다. 그때 뭘 만들었어요? 파리 협정을 만들어서 트럼프는 탈퇴했습니다. 왜 탈퇴했을까요, 여러분? 파리 협정에서 그는 그것을 갖다가 그린 혹스, 뭡니까? 청정을
빙자론 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유럽에서 얘기하면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막 그린 녹색 위원회, 녹색 성장. 제가 옛날에 이제 한국을 위해서 제가 필름을 만들려고 저는 제한테는 거대한 돈인 150만 불을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신 XX 감독에게 그 사람의 형인 신 XX 누구냐 하면은 녹색 성장위원회. 그래서 저도 열심히 믿어서 투자를 했다가 이제 몽땅 날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참고로 알려드리는 것은 녹색이라는 것에 너무 쉽게 현혹되지 마시기를. 트럼프는 그것을 디파이하고 있어요. 녹색이란 단어 때문에 없어진 게 뭐냐? 석탄 산업 없어졌어요. 철강 산업 없어졌어요. 축산이 없어졌어요. 농사가 못하게 해요. 이런 식으로 미국이 순식간에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지금, 한국도 지금 현재 말도 안 되는 솔라. 한국에는 일조량이 굉장히 낙하고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솔라 하면 안 돼요. 솔라 만들다가 이제 많이 손해를 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트럼프는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유턴을 돌리고 있죠. 트럼프는 뭐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We are the republic.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모든 사람 이꼴이 다 보트하지 않고 우리는 누굴 만들어? 대표자를 만들어. 선거인단. 그래서 제가 맥케인 때 얼터넷 선거인단의 일부였습니다. 선거인단을 뽑아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우리를 하게 되는,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게 되는 뭡니까? republic이다 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democratic republic이에요. 데모크라시가 아니에요. 데모크라시만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제 뭡니까? 그렇죠. 각자 모든 사람이 교육과 모든 것이 다르고 바빠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대표자를 뽑습니다. 이게 리퍼블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리퍼블릭의 도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한테 저격 사건이 계속 이번 세 번째인데 그전엔 뭐가 있었습니까? 2020년 선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계속해서 동부에 불이 나고 불 지르고 파괴했습니다. 요번에 이런 저격 사건이 나고 그다음에 아이스 사건이 나와서 2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들, 이 보수들은 막 폭력적이다. No kidding. 그런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엔티파가 2022년에 얼마나 많이 불을 질렀습니까, 여러분? 2020년에 완전히 뉴욕 동부가 불타서 손해가 얼마요? 1, 2, 이제는 빌리언 달러입니다.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숫자예요. 그냥 막 불지르고 다 이게 막대기로 막 때립니다. 그리고 그냥 나비같이 날아와서 그냥 또 사라져요. 우리같이 뚱뚱하고 이제 느린 사람들한테는 너무 상상을 초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폭력이 뒤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이런 누군가 조직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일론 머스크의 뭡니까? 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는 USAID를 스탑을 시켰죠. 근데 너무나 엄청난 이 미국 뷰로크래틱 사기를 알다 보니까 우리가 감각이 느려져 갖고요.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되죠. 우리도 다 먹기 살고 힘들고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감각이 둔해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폭력 뒤에는 누가 있냐? 누구를 공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냐? 지금 현재 2020 우리가 그 20년 데이터에 보면은요, 약 $2 billion 로스가 났는데 지금 현재 그 100개 이상의 프로라이프, 그러니까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기관이나 그다음에 교회가 어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의 전쟁인 것입니다. 진화론이 그럴듯하지만 우리는 퀀텀 피직스와 DNA를 통해서 사람의 DNA와 짐승의 DNA는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different DNA 스트럭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요즘에 뭐 에일리언이 나오고 뭐 우주인이 나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은요, 이제는 뭡니까? 진화론에 의해서 우성이 최고다. 우성은 뭡니까? 힘센 놈이 이기는 거죠. 그 natural selection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성만이 살아남을 자격이 있다. 나머지는 전부 컴다운 하고 하는 대로 따라와라 하는 동물 농장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약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전 유럽이 사회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나 남미는요, very tribal. 그게 뭡니까? 동네에 있는 제일 높은 이장님,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할아버지가 왕초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노인을 존중하고 제일 나이 많은 분의 의사를 따라가는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 끼냐? 누가 왕이 될 거냐? 요 동네하고 요 동네. 그런 트라이벌 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트럼프는 무엇을 원합니까? 이것을 새롭게 기독교, 개신교, 미국으로 만들어내겠다. 경제 독립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럽이죠. 트럼프는 이번 주에 또 지난주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테러프에 대한 스코더스의 결정에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는 놀라운 일을 또 발표했어요. 트럼프는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항상 클루를 줍니다. 단어를 들어보면 트럼프가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는 대충 눈치를 챌 수가 있죠. 테리프 전쟁을 통해서 이미 트럼프는 얘기를 했습니다. Economic sovereignty is a national sovereignty.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미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적인 독립을 원한다가 트럼프의 아젠다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보더 피스라는 것을 지난 다보스에서 만들었어요. 발표했습니다. 그럼 왜 다보스일까요? 다보스는 굉장히 누구랑 친합니까? EU하고 친해요. UN하고 친합니다. 트럼프는 바로 그 전에 UN의 31개의 조직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미국의 National Benefit에 어긋난다 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60개국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마 업저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냐?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이라고 하고 하지만은 정책이 있어서는 뭐예요? 유럽 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눈치챌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이거는 이제는 직접적 표현해서 죄송한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우리 대한민국은 누굴 따라갔죠?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사실은 한미 동맹이 아니라 한유 동맹처럼 우리는 foreign policy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the border of the peace가 이제 진행됐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는 테리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나라를 인밥시켜서 공동 개발을 하자라는 말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늘기 중에서 키신저 아는 사람이 있어? 키신저는 누구야? 리커야. 뭐예요? 정보를 빼돌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키신저 주니어 있어? 또 다른 키신저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들은 모를 거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을 리크해서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인트레스에 반대되는 유럽, 영국에 갖다 주는 그룹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더 피스에는 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국? 영국도 안 들어가 있고 프랑스, 독일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뭐를 느낄 수 있습니까? 보더 피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유엔에 반대된다기보면 유엔과 평행선을 걷는 유엔이 많이 서구 센트릭 영국, 독일, 프랑스, 더치 지금 뭡니까? 해양 세력 센트릭에 해서 그들이 하는 팔리스에서 움직이는 기관이었다면 지금 보더 피스는 뭐냐면 영국의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에요. 저개발국 국가들 대부분 이제는 뭡니까 스탄 컨트리가 많이 들어가 있죠. 공산당이 어떻게 됐냐고는 여러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 새로운 그 AI를 쳐보셔도 나와요. 누가 공산당 만드는데 누가 돈 댔을까? 누가 군인을 댔을까?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이제 키신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신저는 누구랑 많이 역할을 했냐? 그것은 그의 연설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연설문을 하나 뽑았습니다. 지금 키신저가 1982년에 1971년대 키신저는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을 열었죠. 어떻게 열었을까요? 중국이 완전히 거지, 뷔페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냥 너무나 못 살아요. 1971년에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됐어요? 모든 노동력을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의 경제 수장인 EU의 보렐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 사람은 2020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월 달에. 그것도 정글이야. 저 분들은, 저것들은 정글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러시아의 자원과 중국의 노동력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 근데 이것을 트럼프가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키신저는 이럴 얘기해서 I kept the British Foreign Office better informed and more closely engaged than I did American State Department. No kidding. 그때는요, 누구예요? 국무부의 수장이 헨리 키신저였는데 미국 국무부보다 영국에 있는 영국 Foreign Office, 영국의 외교부랑 더 가깝게 정보를 쉐어하고 있다라고 한 오피셜 기록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띄워드리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최근에 일어난 아주 엄청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앱스틴 때문에 일만일파가 나오고 있죠. 앱스틴 때문에 지금 체포된 사람이 누구죠? 체포된 게 경찰에 한번 끌려갔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앤드류 왕자가 페도필리아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뭐예요? 아니 영국에 있는 비밀을 어떻게 누구랑 나눴다? 앱스틴하고 나눴다. 이거는 국가 기밀을 이제 유지를 못한 거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타이틀을 뺏겼어요. 그러고 나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미미송 TV만 유일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아주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맨델슨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맨델슨 대사가 2025년에 스타머가 임명을 해갖고 미국의 대사로 임명이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앱스틴과 깊이 연관된 것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왜 1월 30일에 앱스틴 파일을 공개했을까? 그는 뭐예요? Steady, aim and fire. 그게 뭡니까? 적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폭발 시켰습니다. 그래서 앱스틴 파일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제일 큰 피해자의 나라는 누구예요? 영국이에요. 영국하고 미국하고 우방이다? No kidding. 앱스틴 파일에서 완전히 폭로되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가 체포되고 그다음에 경찰에 한번 잡혀갔습니다. 그게 나왔어요. 영국에서는요 어떤 범죄가 있을 때 하루만 경찰에 구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영국이 수상 스타머가 지명한 우리 맨델슨 대사가 이제 결국은 해고를 당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스타머는 인정했어요. 내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주미 대사가 지금 2023년 오늘 날짜로 체포되었습니다. 대영제국의 종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국의 바닥부터 흔들리는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요 굉장히 위대한 나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미스터 로가 다시 나와서 영국을 다시 회복하자 하는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스타머가 지금 현재 해고 직전이거든요. 왜 해고 직전일까요? EU하고 내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브릭스를 통해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EU에 빠져나갔는데 EU랑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 하는 이제 우리 알리게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 대주고 그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지금 보리스 존슨을 통해서 가서 계속 싸워. 2022년 4월 달에 이스탄불에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 전쟁하지 마. 우린 유럽 무서워. 러시아가 지금 네가 마이단 혁명까지 일으켜갖고 해서 끌고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내가 알고 있어. 나를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너를 나토에 집어넣어서 나를 사정거리 안에 집어넣고 나를 없애겠다는 게 지금 현재 영국의 전략이잖아. 나 이게 너무 무서워. 제발 우리한테 거리 감각을 두고 우리가 민스크 계약대로 우리가 중간에 만들어서 너랑 나랑 싸우지 말자라고 2022년 4월 달에 잠정적인 계약을 했는데 누가 찢어버렸어요? 두 사람. 보리스 존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대영 제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부활을 실현할 때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리스 존슨이 그 얘기를 하면서 누구한테도 얼른 뛰어갔습니까? 바이든한테 뛰어갔죠. 너는 $350 빌리언 돼. 나는 $150 빌리언 될게.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명이 죽었습니까? 약 200만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죽고 영토는 25% 뺏기고 지금은요 이미 전쟁 끝났어요. 지금은 이제 시간을 지금 벌고 있는 거죠.
그 사람만 군인들이 계속 몇천 명씩 이제는 이제 하루에 이제 한 달에 이제 죽어간다고 합니다. 트럼프에 의하면 뭐 저는 거긴 전문가가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가 이게 우리 어떤 뉴스가 아주 지독히 가짜다. 트럼프랑 반대가 된다. 그러면 트럼프가 옳거나 거짓말하거나 상대방이 옳거나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갖다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스타먼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이나그레이션 하기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 날아갔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거기 있는 흑해 다 나한테 줘 100년 계약 사인했어요. 특히 뭐예요? 오데사를 나한테 줘. 오데사가 뭡니까? 유일한 우크라이나 항구인 것입니다. 이 항구는 너무 전략적으로 중요하죠. 우리 한반도의 낮은 선봉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를 먼저 쳤어요. 그리고 누굴 파견했어? 지금 현재 맨델슨을 파견했어요. 앱스틴하고 가까워. 그럼 앱스틴한테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는 그런 소화성애자. 그리고 영국의 정보를 리킹하는 사람을 왜 알면서 미국에 파견했을까요? 하는 것이 또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2025년에 엄청난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걸 서머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면 우선은 첫 번째는 그 뭡니까 유럽의 그 서구 지향 서구 센트릭 유럽에서 동구 쪽으로 이거를 옮겨줬어요. 그럼 미미성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내셔널 스트래티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 조약에 의해서 자기가 앞으로 누구랑 일할 거냐? 중국과 러시아, 일본, 인도하고 일할 거다. 뭐냐면 물건을 여기서 생산해서 수출할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파워의 축을 서구 센트릭, 해양 세력의 센트릭 500년을 종말을 짓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환태평양 시대로 옮겨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왜 싫어하세요? 여기서 수혜자 1번은 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코리아예요. 왜 코리아를 지나가야 돼? 러시아를 갈래도 거기 얼음덩어리야. 중국을 갈래도 어떻게 돼요? 중국 훈춘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 계속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아니 거기 엄청나게 좋은 항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디아에 멀어요. 그럼 대륙 철도를 통해서 어떻게 와야 돼요? 나진까지 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거기서 어디로 가요? 다시 지하 해상 철도를 거쳐서 알래스카 거쳐서 그 다음에 알버타 이제 미국이 될 거죠. 미국에 오면은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모든 그 테크놀로지 그리고 마케팅 그 브랜드를 최대한 이용해서 뜰 수 있는 최고의 나라가 어딥니까? 대한민국이에요. 한반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차지하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빚이 너무나 많은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18 트릴리언 달러라는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타리프를 통해서 또한 또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유엔을 아주 비난했습니다. 두 가지로 트럼프가 2025년에 8개국에 종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주로 어디서 납니까? 자원이 많은 나라에 있어요. 근데 계속 전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또 여러분과 공부를 한번 해보기를 하겠습니다. 그 종전을 이뤄냈습니다. 뭘로 이뤄냈을까요? 나는 알아. 너를 하는 적은 누가 돈 대주는 나는 안 되니까. 거기 미국도 일본 들어가 있지. 내가 그걸 스탑할 거야. 나는 경제개발 할 거야. 순식간에 8개국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누구한테 상의를 안 했어요? 영국,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랑 상의를 안 하고 혼자 이루어냈습니다. 유엔의 도움 없이. 그래서 뭐를 만들었어요? 보더 피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평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정말로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59개국이 만나서 69개국이 만나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를 저격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세계 평화를
원하는 트럼프를 원치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내셔널 사반티, 국가의 자주 독립을 원하는 경제 자주 독립입니다. 원하는 그런 도그마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글로벌리스트인 것입니다. 그들하고 트럼프는 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저격범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에 대해서 재평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